지난달 1일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2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재판을 다시 하라며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이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일 추후 지정이란 재판을 변경하거나 연기,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만 짧게 설명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언급한 조항인데 이로써 파기환송심은 사실상 이 대통령 재직 기간에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앞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다음 날 재판부는 재판 첫 일정을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5월 15일로 지정했습니다. 소환장도 법원 직원이 직접 전달하는 식으로 속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 재판부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보장과 재판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을 대선 후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대통령이 당선된 지 5일 만에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일정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하면서 근거로 든 법조항은 헌법 제84조입니다.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이 조항을 두고 새로운 사건 기소 외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포함이 되는지에 관해 정치권은 물론이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기일 추후 지정, 즉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히면서 소추행 형사재판도 포함된다는 판단을 처음 내린 셈이 됐습니다. 관심은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나머지 4개 재판에도 쏠리고 있습니다. 이달 24일 예정된 대장동 1심 재판과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은 위증교사 2심 재판, 그리고 다음 달 준비 기일이 잡힌 법인카드 유용 혐의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 등입니다. 대법원은 일단 재판이 진행될지 말지는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서 재판을 운영하라 하는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각 재판관이 알아서 그걸 진행해야 되는 거죠.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당선 시 그 전에 받고 있던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판부 판단과 별개로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모든 형사재판은 임기 동안 사실상 중단됩니다. KBS 뉴스 신현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모두 5건. 먼저 선거법 사건 재판이 연기된 건데 민주당은 환영 대신 법 개정 의지를 더욱 분명히 했습니다. 개별 재판부가 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각기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며 법원이 이 대통령의 모든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어느 개별 재판부의 의견으로 그런 것이 정리가 되면은 그거는 그 헌법 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헌법 84조를 근거로 대통령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습니다. 기소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미국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기소를 취소했듯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 84조가 대통령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사건의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새 정부 첫 주에 방탄 독재만 모색하고 있다며 죄가 없다면 당당히 재판에 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재판 연기 결정에는 헌법의 후퇴 선언이다, 권력의 무릎을 꿇은 것이다, 사법부 역사의 큰 오점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막겠다는 방침이지만 의석수 부족으로 입법 저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